네, 이재명 지사가 다음 주 경기도 국정감사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벌써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경기도 국감을 앞둔 국회 행정안전위 여야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날 행안위 국감 벌써부터 관심 많이 끌고 있습니다. 여야 치열하게 공방을 펼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국민의힘이 정말 집요하게 공세를 펼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네. 지사와의 연관관계.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하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고민할 건 없고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대장동 문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권력을 가진 세력들, 소위 말해서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 또 언론 이렇게 협작이 돼서 예. 이 협작부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님은 후보님은 이명박 박근혜 때 이제 성남시장을 하면서 사실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깨끗하지 않았으면 많은 조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원칙대로 설명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대장동 문제는 지금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의 뿌리를 찾아서 나가다 보면 2005년부터 있었던 사건이더구만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번 국감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이슈가 돼 있지만 우리 당에서는 그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 국정감사는 사실로 이제 경기도 내에서 투입된 국비나 국가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진행했는지 또는 어떻게 지금 서해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참 주가 돼야 되는데 대장동 사건이 너무 주가 되는 것은 국민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과 경기도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국감이 파행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화살은 책임은 결국 민주당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이나 증인 요청을 할 때요. 이제 수사나 지금 현행 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하지 말자라고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료 문제는 경기도에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개인 청문회 관련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 차량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휴가를 언제 냈느냐 이런 거는 도에서 하는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자료까지 요청해서 아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일부 할 수 있는 거는 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인 채택 문제는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할 때 수사적이나 조사적인 사건의 증인은 참 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를 반 상태에서 시작을 낸 겁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그렇고 또 대선 기간에 레이스가 한창인 기간에 열려서 과연 정책 국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뛰어넘을 정도로 더더욱 여야의 어떤 파행 그리고 맹탕 국감 이런 비판들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대선이나 선거기간만 되면 실질적인 국민들이 삶에 다가와는 국정감사라든지 국회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어쨌든 편을 만들고 서로 네 편, 내 편 또 잘못했니 이런 거 하다가 끝나고 나면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국민들한테 죄송한데요.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값 문제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대선 청문회와 비슷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걱정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사실로 입장을 조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너무 침수봉대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이 좀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는 좀 어쨌든 다음 대선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그 토론을 하잖아요. 그게 맡겨놓고 실질적인 정책 국감으로 가는 것이 다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에게 지사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도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결국 국감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자, 이 국감 출석이 앞으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궤적을 보면 잘 알잖아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가 이 정도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경기도 도지사로서 그간의 행정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검증하는 자리를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 문제도 있었던 사실 그대로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에 있었던 진실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간 이재명 지사가 4년여간 민생 정책 방역의 성과가 났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되면 좋겠는데 너무 이런 문제에 매몰돼 있어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